행여 올해 바로 도입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올해는 아니고 2026년 아시아 쿼터를 도입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네. 예. 뭐 이동현 해설위원은 아무래도 선수들하고 소통이 좀 더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 쿼터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26년에 도입한다, 내년 시즌부터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 선수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저는 이제 선수들의 반응보다는 제가 선수가 돼봤거든요. 네, 그 네. 입장을 서보니까 아시아 쿼터제가 들어오게 되면 선수들한테 기회가 조금 더 뺏기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외국인 선수가 빠진 상태에서 이제 그 빈자리를 그 전에는 이제 뭐 국내 선수가 그래도 최소 2주 정도는 메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선수를 키울 수 있는 기회, 또 이 선수가 아니면 다른 선수를 다음 시즌이 됐든 그 시즌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장이 돼 있었는데 사실상 이런 제도가 생기면서 선수들한테는 좀 불만이 아닌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지금 아시아 쿼터로 오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확하게 정해진 게 있나요? 네, 정해져 있죠. 예. 20만 달러 상한선이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전 연도에 이제 그 아시아 리그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규정들이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일본 독립리그에서 올 가능성이 호주 포함 아니고. 호주도 지금 그 리그 자체가 예. 조금 떨어지거든요. 호주 선수는 포함 아니지 않았나요? 아, 포함입니다. 아시아 쿼터제. 아시아 쿼터제. 네, 예. 포함이에요. 포함이에요? 네. 오. 근데 독립야구단 선수들이 가장 많이 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대만 선수가 올 것 같지도 않고 음. 그 조건이면 호주도 약하고 돈도. 왜냐하면 네. 결정적으로 일본, 대만, 호주 국적의 선수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면은 범위가 넓은데요. 지금 이제 직전 연도에 이제 그 리그에 속해야 되니까 이러면 제약이 크다는 거죠. 너무 광범위하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네. 이제 아마 독립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시라카와 선수처럼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선수들 좀 눈여겨 보거나 네. 또 최근에 보면은 각 구단마다 일본하고 접촉해 있는 구단 직원들도 있고 또 대부분 코치들이 봐왔던 선수들이나 제자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운영이 되면서 좀 무르르듯이 잘 매끄럽게 잘 넘어가지 않을까. 아, 저게 맞네. 호주 포함인데 서양 이중 국적 금지. 예. 그리고 CWP님이 자꾸 이제 저분 이제 댓글 읽어드리게 되는데 이군 선수들 올라오는 게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것도 맞는 말이죠. 저는 사실 아시아 쿼터가 네. 이제 그 포지션을 한정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게 네. 좀 궁금해서 네. 이제 포지션 한정해서 들여온다라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제한이 걸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작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포지션 제한이 없잖아요. 네. 이러면 사실 선발을 최우선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야수를 데리고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불펜 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불펜 한정이면 국내 선수의 데미지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선발 야수 이런 쪽까지도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러면 아까 이동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선수들은 조금 이제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아 쿼터를 도입하는 건 이제 국내 메이저 스포츠들 중에서 야구만 도입하고 있지 않다라는 네. 것이 이유 중에 하나일 거고. 배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입돼서 좀 뭐 농구도요. 네, 농구도 축구도 예, 하고 다 축구도 하고 하잖아요. 있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제 경쟁력을 올리겠다라는 게 이제 두 가지 큰 축인 것 같거든요. 그럼 국제 경쟁력을 올리려면 네. 좋은 선수가 와야죠. 근데 20만 달러는 너무 좀 낮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2군에서 외국인 선수들을 좀 여유 있게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워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도 차라리 외국인 선수 한 명을 퓨처스에서 좀 이렇게 뭐 1군을 올릴 수 있는 자원으로 조금 더 만드는 게 어떨까.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근데 그 육성형 외국인 선수인데 네네네. 그거는 이제 1군에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3년 전에 하려고 했는데 이제 구단들이 다 결국에 안 했죠. 효율성이 없다. 이거는 2군에서 그 외국인 선수를 데리고 있는 게 효율성이 없는 건데 지금 아시아 쿼터는 원래 처음에 논의된 건 30만 달러였거든요. 네. 근데 일부 구단이 10만 달러 얘기하고 해서 이 중간 지점에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런 그런 조건이면 가장 가능성 높은 게 일본은 그 방출 선수 있잖아요. 트라이아웃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MPB가 주관하는 네. 트라이아웃이 있어요. 네. 방출 선수 트라이아웃이. 근데
이게 한 11월, 10월인가 11월 이때 할 때 아마 국내 스카우트 다 갈 겁니다. 그 시장이 괜찮아요. 사실. 그러니까 독립리그 선수들을 또 우선적으로 보고 방출 선수 트라이아웃에 아마 다 가지 않을까. 거기 나온 선수들 MPB에서 방출된 선수들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아 쿼터는 지금 뭐 여기에 댓글 달려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의 의견을 뭐 이게 100%로 할 수는 없겠지만 아시아 쿼터를 찬성하는 팬분들도 별로 안 계신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서로 있지 않을까요? 좀 원하는 선수 뭐 아까 전에 이렇게 댓글을 좀 읽어보니까 사실 뭐 이군인 선수들 쓸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감독이나 프런트 입장에서 어떤 선수 하나 꼭 집어서 이 선수 썼으면 좋겠는데 자리가 잘 안 나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좀 그런 선수들 분명히 쓰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수가 됐던 투수가 됐건 쓰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 감독들이나 최근에 이제 리그의 이런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에는 확실히 투수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예, 투수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 또 불펜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는 좀 이제 이 아시아 쿼터제가 도입되면 선수들한테는 아마 특히 이 피처스에서 준비하고 온 선수들에게는 조금 실망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1.5군인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아시아 쿼터제 이거 도입이 되면서 자기 자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외국인 선수가 와버린다 그러면은 뭔가 좀 실망감에 빠지게 되고 그런 거 좀 생각 한번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구단들이 아시아 쿼터를 결국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 싼 값에 좋은 외국인을 쓰겠다. 네, 그렇죠. 사실 뭐 국제 경쟁력이고 나발이고. 네. 네. 아니 이게 지금 이 아시아 쿼터 이 조건이면 국제 경쟁력하고는 조금 연관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댓글에도 나왔지만 아시아 쿼터 용병 많이 써서 우리나라 구기 종목 국제 경쟁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안타깝게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이면 사실 야수 쪽에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10개 구단을 보면 야수층이 생각보다 좀 약해요. 지금 1군에 쓸 수 있는 야수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지훈 같은 SSG에 이런 선수가 그러니까 10개 구단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일본의 독립리그를 보면 그런 선수 많거든요. 네, 발 빠르고 컨택 좋고 네. 네, 수비 잘하고 이런 기본기 좋고. 그러니까 여기서 밀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화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플로리얼 그러니까 중견수 외국인 선수 뽑았잖아요. 근데 중견수가 수비가 문제니까 그렇게 뽑았는데 지금 아시아 쿼터가 시행되면 그 코너 라인 그러니까 일루나 그러니까 라이트 랩트의 파워 히터를 뽑고 여기 외국인은 아시아 쿼터로 센터를 뽑으면 센터를 됩니다. 뽑고. 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점점 이게 이렇게 되니까 오락야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이런 모든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우리 그 게임 있잖아요. 비디오 게임. 네. 비디오 게임 보면 이렇게 네모칸 안에 이 핀포인트에 던지느냐 마느냐, 거기에 게이지에 정확히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그러니까 이런 싸움.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라인 선상에는 거포들, 네. 중견수에는 수비가 완벽한 선수, 막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선수를 뭔가 뽑아 와가지고 이렇게 구단을 만들어내는 그런 육성 거랑 게임 같이. 예. 육성 게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뭔가 결국 이제 사람이 해야 하는 거고 선수들이 해야 하는 거긴 하지만 뭔가 점점 더 이런 쪽으로 조금 오다 보니까 선수들 스스로도 좀 고민이 좀 되지 않을까? 네.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댓글들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일단 범범님께서 아시아 쿼터에 유리한 구단이 두산 롯데라는 말이 들리던데 두 팀이 실행을 대비해서 준비를 잘해왔다는 의미일까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지금 기사가 나고 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네. 롯데는 지바 롯데가 있으니까 그 지바 롯데에 이제 정보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고 두산 단장님이 그 일본 통이에요. 일본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가 좋은 거죠. 네.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물론 그게 유리하죠. 그 뭐 초창기에는 훨씬 뭐 네. 다른 팀들이 네. 셋업되기 전까지는 네. 그럴 수가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네. 우르호스님이 뎁스가 강한 팀을 싫어하고 약한 팀을 찬성 아닐까요? 그런 뭐 케바케라고 봅니다. 네. 지금 사실 저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고 네. 지금 사실 제가 구단 입장이라고 하면은 일본 그 독립리그 선수들은요 이적료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 타구단에 갈 때, 그러니까 MPB를 가거나 네. 이러면은 그 선수의 그 받는 연봉의 뭐 20%인가 이적료로 이렇게
원구단에 예, 제공하고. 예. 원소속 구단이 그러니까 이적하는 이제 그 새 구단이 이게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런 게 KBO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게 일본 독립리그는 좀 특이한 게 구단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선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니, 의중은 당연히 들어가죠. 어. 그러니까 이제 구단이 어느 정도의 그런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일본 독립리그 잘하는 구단 같은 경우는 지금 구단들이 그러니까 KBO 구단들이 좀 그 구단하고 좀 제휴 관계, 예, 그러니까 좀 그런 관계를 하는 게 지금 우선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뭐 이야기를 계속 나눠도 일단은 뭐 큰 흐름에서는 여러 가지 뭐했습니다. 정리가 안 되네요. 예, 과연 이게 어떻게 뭐가 오르는 건지 뭐 어떤 면에서 보자면은 도입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일단 두 분의 의견 자체나 많은 여기 지금 댓글의 의견 자체는 아시아 쿼터에 대해서 썩 그렇게 좋은 느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예. 질문을 좀 더 받으면서 이야기 뭐 아시아 쿼터뿐만 아니라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 혹은 이제 지금 내년 시즌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거기 답변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아시아 쿼터 도입하고 시즌 치르면서 나오는 문제점을 보고 고칠 거라고 하더군요. 즉 처음에는 포지션 구분이 없지만 만약 선발만 주구장창 뽑고 토종 선발에 정말 악영향 끼친다면 회의로 다시 바꿀 거라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첫 시행이니까 일단 보고 고쳐나가자는 식으로 라고 이제 크리스 킴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일단 해보고서 결정하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다가 뭐 불펜 한정으로 바꾼다고 쳐요. 그럼 기존에 이제 뭐 중견수나 선발 투수 잘하고 있는 팀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 팀도 또 반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난감할 것 같아요. 그 상황은. 이거 한 번 했다 안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네. 도입을 했으면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이루리다님께서는 리그 자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아시아 쿼터는 필수적인데 선발 투수 포지션을 제한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전 불펜으로 제한하는 게 맞다고 봤어요. 선발 투수까지도 아시아 쿼터로 하면은 외국인 3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너무 이거야말로 국제 경쟁력에 그렇죠. 좀 지장을 주거든요. 사실. CWP님께서는 아시아 쿼터보다는 2군 경기력을 더 개선시키는 게 낫지 않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예, 뭐 반박할 수가 없는 말이죠. 익명님께서는 이제 아까 그 아시아 쿼터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던 분인데 결국은 밥그릇 싸움처럼 들린다. 예, 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저는 아시아 쿼터는 원칙적으로 찬성입니다. 원칙 찬성인데 지금 이 규정이면은 조금 이제 유보적인 이게 좀 생각을 갖는 거예요. 네. 저는 아시아 쿼터는 불펜 한정으로 했으면 싶었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좀 투수진이 너무 약하니까 불펜 쪽에 조금 이렇게 자원을 좀 해서 리그의 좀 질적 향상을 가져가자. 그러면서 국내 선수한테도 좀 데미지가 적고. 근데 지금 아시아 쿼터가 되면 지금 야수의 악영향이 좀 우려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밥그릇 싸움의 문제가 아니고 리그의 조금 문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외국인 야수처럼 네. 아예 진짜 뛰어난 선수가 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애매한 지금 상황 아니냐 이거예요. 가을햇살님께서 아시아 쿼터제 도입하는 근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국제 경쟁력 향상 그리고 또 뭐였죠? 뭐 볼거리 아니겠어요? 볼거리. 네, 그리고 지금 그리고 거기 주석을 달자면은 네. 작년에 대체 선수 써보니까 싼 값에 괜찮더라. 여기 주석이 달리겠죠, 거기 이렇게 네. 각주가 이렇게 조그맣게. 네. 예. 근데 아시아 쿼터가 결국에는 사실 그 앞에가 그 육성형 외국인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육성형 외국인, 대체 외국인, 아시아 쿼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결국에 네 번째 외국인 선수가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리그 자체가 3명으로는 조금 약한 거죠. 좀 전력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구단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새로운 풀을 들여올 수 있는 그 이제 우리의 손에 벗어난
다른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 자리 더 늘려서 오는 거니까 변수를 더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겠죠. 네. 예,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네. 예. 뭐 일단 한다고 하니까. 네. 네. 뭐, 근데 아까 그 크리스킴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해보고서 결정하겠다. 뭐 개선점 이제 수정해 나가겠다는 거가 말은 좋은데 이게 광범위해요 너무. 네 이게 좀 쉽진 않지 않을까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근데 모든 제도나 시스템은 한번 도입해보고 보완점이 계속 나오거든요. 거기서 계속 수정 보완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 보완까지는 괜찮은데 네. 이걸 다시 되돌릴 수가 있느냐? 저는 그건 안 네,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예.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대만이나 일본 리그도 외국인 4명 쓰잖아요. 네, 4명 쓰니까 지금 뭐 이게 뭐 저는 뭐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